안녕하세요. 시 읽는 별선생입니다. 이 컨텐츠는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시와 친숙하지 못했던 분들이 쉽게 시를 감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어요.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오늘은 한국 현대시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했는지 살펴볼게요. 한국의 현대시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시기는 1920년대로 봐요. 1919년에 김동인, 주요한 등은 창조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 동인지를 발간합니다. 동인지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잡지를 말해요. 창조 이후로 폐허, 백조, 장미촌, 조선문단 등 수많은 동인지들이 쏟아지는 동인지 문단 시대를 맞게 되죠. 창조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현대문학의 중요한 시발점을 이룬다고 봐야 할 거예요. 수많은 동인지들이 나오면서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문학이 한층 발전하게 됩니다. 하여튼 주요한은 1919년 창조 창간호에 불놀이라는 시를 발표했는데요. 비평가들은 이때부터 우리나라 현대시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죠. 비슷한 시기에 황석우라든지 김소월의 스승인 김억 같은 시인들도 새로운 형태의 시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시의 구조나 어휘 부사면에서 볼 때 불놀이가 효시가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주요한의 불놀이 이후에 한국 시단에는 여러 경향을 가진 많은 작가들이 등장했고요. 시의 경향도 다양해지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죠. 그 흐름을 간략하게 볼게요. 1. 낭만주의. 1919년에는 3.1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온 나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3.1운동은 중국의 민족 지도자였던 손문이나 인도의 간디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세계사적인 독립운동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3.1운동은 조국의 독립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은 좌절감을 안게 되었죠. 특히 작가들은 허무감과 절망감에 빠져야 했어요. 이러한 작가들의 인식이 그들의 작품 세계에서 배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20년대 초반에 발표된 작품들은 대부분이 고통과 절망, 죽음과 폐허의 공간 등을 노래하게 됐어요. 최초의 근대시의 주인공인 주요한을 비롯해서 쓴 박종화, 나의 침실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의 작가 이상화, 월광으로 짠 병실의 작가 박영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들의 시를 낭만시 또는 퇴폐시라고 부릅니다. 2. 경향파, 카프. 앞에서 언급됐던 박영희는 김기진 등과 함께 새로운 시 운동을 이끌게 돼요. 1924년에 조직된 카프가 바로 그들이에요. 이들의 시를 경향시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문학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대중들을 일깨우는 수단이라고 여기고 문학의 대중성, 목적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쓴 시는 언어가 거칠고 선동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어요. 이들의 시는 1960년대 김수영, 신동엽으로 이어지는 참여시나 70년대 김지아, 80년대 박노하, 김남주로 이어지는 한국 민중시의 뿌리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920년대 중반에는 김소월로 대표되는 전통 민요시, 또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한용운의 상징시,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3. 순수시와 모더니즘. 1930년대에 이르면 한국의 현대시는 한층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1930년에 박용철은 김영랑 등과 함께
시문학이라고 하는 동인지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리듬감 있는 언어로 풍부한 정서를 아름답게 노래했어요. 이들의 시를 순수시라고 이르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입니다. 참고로 김영랑의 많은 시들은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구절을 그냥 제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 참 밝고 아름답죠. 이런 시가 순수시입니다. 1931년에는 최재서라고 하는 평론가가 영국이나 미국에 널려 펴져 있었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실험적 경향의 시이론을 소개했어요. 모더니즘의 시들은 감정보다는 지성을 중시했고 회화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들을 강조했죠. 기상도를 쓴 김기림이나 바다 시리즈의 정지용, 이런 사람들이 모더니즘 시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후에 김광균에 의해서 더욱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공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대한민국 국어 선생님의 80%가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김광균의 시 외인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모더니즘 시가 극단적인 모습으로 변하면 이상의 오감도와 같은 초현실주의 시가 되기도 해요. 왜 있잖아요. 13명의 아이들이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는데 길은 막다른 골목이어도 좋고 제1의 아이부터 13의 아이까지 무섭다고 그러다가 또 길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어도 좋고 아이들이 질주하지 않아도 좋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오감도 시리즈는 당시에 동아일보에 연재되다가 독자들의 항의 때문에 중단되는 소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 등장한 모더니즘 시는 오늘날까지도 한국 현대시의 아주 중요한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더니즘은 우리나라에서 이미지즘, 주지주의 등과 유사하게 쓰이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느낌조차도 회화적 이미지로 그리고자 했던 점, 인간의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성을 강조했던 시의 경향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나치게 인간의 감성을 배제하고 회화적 이미지로만 대상을 표현하다 보니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따뜻한 마음과 거리가 먼 차갑고 메마른 느낌이 드러나게 됐어요. 4. 생명파. 이러한 모더니즘의 시적 경향에 반대하고 시의 바탕에는 인간의 근본적 생명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들을 생명파라고 합니다. 생명에서 바위 등을 썼던 유치원, 화사, 동천과 같은 작품을 쓴 서정주 등이 이에 속하죠. 물론 두 분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면서 다양한 면모를 보이게 됐죠. 하지만 처음 이들의 시는 인간이란 무엇이냐, 생명이란 무엇이냐 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5. 청록파. 1930년대 초 모더니즘을 이끌었던 정지용은 문장이라는 문예지를 주관하였는데요. 이 문장지를 통해서 많은 유명한 시인들이 배출됐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인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이 세 분입니다. 이분들은 1939년도에 정지용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문장지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시인들은 초기에 자연과 인생이라는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작품들을 썼고요. 우리나라가 독립한 다음해인 1946년에 청록집이라는 공동 창작 시집을 발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을 묶어서 청록파라고 부릅니다. 6. 암흑기의 민족시인.
1940년대를 우리는 민중문학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이미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중국까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속내를 드러내게 되죠.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통치는 힘으로 짓누르는 무단 통치 체제로 바뀌게 돼요. 이 시기에 창씨 계명을 강요했고 우리말과 글의 사용을 금지시켜버렸죠.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작가들에게는 치명적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작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셋 중에 하나였어요. 아예 붓을 꺾어버리고 글을 쓰지 말거나, 일제의 입맛에 맞는 글을 쓰거나, 아니면 끝까지 작가로서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문학 세계를 지키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 당시에 많은 작가들은 작품 활동을 포기하기도 했고요. 이광수나 서정주, 노천명 이런 사람처럼 아예 친일 작가로 돌아서 버린 사람도 있어요. 서정주 같은 사람은 악명 높은 자살특공대 가미까지의 자원 입대했다가 전사한 조선인 청년을 찬양하는 시를 써서 많은 젊은이들이 가미까지에 입대하도록 독려했고요. 사슴의 작가인 여류시인 노천명은 정신대 자원 입대기를 신문에 발표해서 조선 처녀들이 정신대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양심과 진실을 지키고자 했던 두 사람의 시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사람은 이육사이고요. 또 한 사람은 윤동주입니다. 두 사람의 시 세계는 서로 달랐어요. 어쨌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기 한 몸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이육사나, 어떤 외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진실한 자아를 지키겠다고 다짐한 윤동주나, 결국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한 사람은 여순 감옥에서, 한 사람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암흑기의 민족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맞이했고요. 다시 6.25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겪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현대사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문학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60년대 김수영, 신동엽, 70년대 고은, 김지아, 신경림 등등등 많은 시인들이 우리의 현대시를 한층 비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고맙습니다.